네, 똑똑똑 오늘도 투자 본능 깨어서 붉은 전참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민소 아나운서 그리고 성호 아나운서 이 두 명이 한 달간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5명 고수분들에게 참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먼저 민소 아나운서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민소 아나운서의 포트입니다. 세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제 새롭게 담았던 고려산업이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가면서 플러스 17%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호 아나운서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종목이 꽉 담겨 있고요. 그중에서 금강철강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수익률 플러스 15% 보여주고 있고요. 새롭게 담았던 신성 델타테크도 플러스 3%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아나운서의 수익률 격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민서 아나운서 플러스 56%, 성호 아나운서 51%로 확 따라잡았습니다. 총 4.45%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과연 성호 아나운서 역전이 가능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매니저분들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민성 매니저님의 포트에는 두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펜오션 1.93%, 신라SG 플러스 1%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태규 고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이 있고요. 아이센스 마이너스 1.71%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고광현 고수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 가까이 갔고요.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금강철강 2차 목표가 12,000원, 익절가 1,500원으로 수정한다고 했고요. 고려산업 목표가 8,500원, 익절가 7,500원으로 조정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매니저분들의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황태규 고수님이 플러스 8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황대현 매니저님 플러스 42%, 3위는 고광현 고수님 23%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모트렉스 27.66%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오늘 출연하는 김민성 고수님 SM 플러스 20%, 3위는 황태규 고수님의 종목 AP위성 플러스 19%입니다. 네, 모두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주인들이 오늘 출연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참견을 해주실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전참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전참투 출발합니다. 네, 전참투 금요일에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시장이 기분 좋게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황태규 매니저님 나왔고요. 오른쪽에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장이 너무 기분 좋게 바이든 버프를 받아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은 김민성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이 흐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은 저번 주 금요일이랑 굉장히 흡사한 흐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인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었고 기관도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개인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는 그런 모습이라 저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흡사한데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게 또 이렇게 외인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동안은 또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 내내도 이제 좀 경제적인 호재적인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었고 지금 삼성 평택공장에서 아마 윤 대통령과 함께 좀 시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연설 내용이 반도체 관련 연설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전에 이번 주 일요일에 현대차 방문이 예정되어 그것도 있다고 빅 하더라고요. 이벤트가 또 있죠. 네. 황태규 고수님, 네. 일요일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 월요일 날 올라갈 네. 그거에 관련해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종목도 따로 있지만 섹터는 올라갈 섹터는 정해져 있죠, 사실은. 그쵸. 오늘의 이벤트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현대차를 거론을 하셨는데 현대차 정승훈 회장을 이제 미팅을 하게 되죠. 그 여기에서 이제 조지아 70조 이제 전기차 공장을 증설을 한다, 신설을 한다라는 문제, 그리고 UAM에 대해서 모빌리티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우리나라가 UAM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에 투자 유치를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미국의 성장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호적인 그런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차 관련해서도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완성차를 볼까요? 아니면 부품 관련해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쇼티지 현상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제대로 이제 찍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됐는데 네. 그 전에 한번 돌아볼게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이미 선반영이 돼서 먼저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완성차 업체보다는 네.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화신이나 화신, 전공, SL 같이 현대차에 접목이 되어 있는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제네시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서칭을 좀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여쭤봤고요. 이거 말고도 내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지켜볼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정상회담 주제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랑 안보적인 거에 주제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나라 협력을 하고 기업들 간의 성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 계속 될 텐데 오늘도 시장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바이든 테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와 이제 바이든 미국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그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UAM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한 에너지로 한미 동맹에 관련된 얘기가 반드시 언급이 될 거면서 거기에 대한 사이클이 한 번 더 시장에 좀 지속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여쭤봤는데 또 따로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바이든의 버프를 받아서 이렇게 좀 좋아한 흐름을 오늘 하루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건 네. 글로벌 시장 상황은 사실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잠깐 반등이고 오히려 이 시점에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물리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그러게요. 드는데 황태희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오늘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선물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푼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아직 올라갈 그러니까 구간이 구멍이요?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네.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올라갈 구간도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탄력성이 좀 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해외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당분간은 탄력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반도체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이 만났다라는 것은 반도체 웨이퍼에 대해서도 이미 서약을 했다는 거죠. 사인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장비, 반도체 소재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린 게 벌써 한 달 전이 됐는데 증시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서는 반도체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라는 거죠.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든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이 따라오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에 대한 무기를 또 꺼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히토류에 대한 섹터 역시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히토류에 관련된 섹터까지 봐야 한다라는 오.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저희가 아주 잔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제 포트 보면서 잔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트 보여주세요. 오늘 잔치 대단했습니다. 그럼요. 고려 산업이 아주 플러스 17%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목표가를 수정을 해야 되나 이렇게 빠져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우리 오늘 아마 같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둘이서. 김민성 교수님, 네. 고려 산업 관련해서 식료품 네.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할까요? 아니면 17%로 만족을 하고 나올까요? 지금 17%고 상한가 근저까지 가면서 더 추가적인 지금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 특성을 살리면서 이제 목표가, 익절가를 설정하신 다음에 수익을 챙기고 더 추가적인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은 더 강하게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수익률을 더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익절가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당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익절가 설정을 하고 2차 목표가 잡아라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식료품 관련해서는 전망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료나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2차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이제 사료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강하지 못하게 나타나고 패닉셀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네. 그동안의 지지 구간까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라고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이제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의 구간이 왔고 여기서 이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빠른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만 보시면서 뭐 추가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이제 무리하게 진입할 정도에 대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제 포트는 이거 하나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금강철강 봐야 됩니다. 제 네. 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 포트에는 오늘 목표가 달성은 바로 금강불개, 금강철강이 이번 달 또 해냈습니다. 장초반부터 저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15% 일단 됐고요. 제가 목표가를 1,700원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재 15%의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민소 아나운서와 같은 입장이에요. 가져갈까, 목표가, 익절가를 수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금강철강에 관해서는 일단 고강현 매니저의 의견도 있지만 황태경 매니저님 봤을 때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철강 이야기가 좋게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 저는 그게 좀 금강철강 가져갈까 말까를 좀 잡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보면은 시외 거래에서 모두 좋은 흐름 또 가져갔더라고요. 금강철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져가는 게 있으면 내어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국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력을 내어주면은 반도체 이제 소재 그쪽으로는 또 미국이 또 보탬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에 더불어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철강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동안 공급에 대한 과잉 우려가 있었는데 탄소 배출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도 현재 공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었다. 근데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 철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 금강철강 같은 거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보니까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서 여기 지금 4월 21일에 고가가 13,800원인데 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한 3연봉 정도는 빠질 수 있어도 이거 다시 자리 잡고 여기서 띄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대응만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강현 매니저가 2,000표가를 12,000원으로 올렸고 익절가 1,500원으로 수정을 해서 저도 이걸 좀 따라갈지 한번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겠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를 김민성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2차 전지가 지금 또 미국과 한국의 월요일 이슈에 있었을 때 한 번 또 한몫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네.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에서 가장 또 대표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매수세가 쏠릴까라는 걱정은 좀 되기는 해요. 신성 델타테크는 어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고 바닥권에서 추세를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 관점으로는 지켜봤을 때는 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좀 전기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좀 진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같은 섹터라고 해서 약간 다리 걸치식으로 있다고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좀 언급이 되는 직접적인 종목들 위주로 파생이 되면서 좀 강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힘이 약하게 좀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도 이제 4% 정도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오늘 따라가야 되는 종목 제 포트에 담아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네. 종목 공개하기 전에 우리 잔치집 대감님 계십니다. 잔치집 대감님? 네. 제 왼쪽에 계신 분 말씀이시죠? 네, 왼쪽에 대감님이 계신데 자랑 황대감님. 한번 해주세요. 황대감님, 대단합니다. 황사부가 아니라 황대감님입니다. 황대감 그리고 가태규, 외적 가태규. 어떻게 아셨어요? 언니, 나인테크가 아니죠. 제가 나인테크를 갖고 있어서. 너무하시네. 모트렉스. 네, 그럼요. AP 유성도 있잖아요. 같이 AP 유성 모트렉스 같이 가져왔었는데 AP 유성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머선 일이고라는 진짜 많이 떠오르는데 어제 10분 남기고 급등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후반장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흐름이 있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 우주 항공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이제 우리로 그 위성에 대한 네.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쪽에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 그 러시아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주항공에 대해서 로켓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AP 위성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반짝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6월 때까지는 우리가 한 달 반대 그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매니저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수익률 80몇 % 가지고 계시고 SM도 딱 찍으니까 바로 며칠 새에 막 20% 올라가 버리고. 갓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갓 매니저님들이 가지고 온 종목도 얼른 만나봐야 되겠죠.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금요일 종목 보겠습니다. 와우. NC소프트, 현대차가 두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이렇게 네. 왔습니다. 그리고 황태규 매니저님 나무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가? 재직 관련주인가요? 아니면 종족주. 장작 관련주. 장작주. 장작 종족이 관련주. 아니라 그렇죠. 장작이죠. 재직 관련주 같은데 맞나요? 네네,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여러분 재지 관련주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NC소프트, 현대차, 나무가를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이 두 종목 갖고 왔습니다. NC소프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분 설명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해주세요. 네, NC소프트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 다들 잘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근데 NC소프트 그동안에 많은 조정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게임주에 대한 추세가 많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대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주에 대한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주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차트적으로도 일단 단기적인 바닥이 일단 확인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바닥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 기관과 외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에 전환 시도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량주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게임주 섹터에서도 좀 혼자서 독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이 나타났고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점에서 그동안의 많은 경쟁사들 속에서도 좀 크게 치고 나가면서 다른 경쟁사를 제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인 수급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니지 W나 이제 주요 게임들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타나면서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니아층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게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매니층을 확보를 하면서 좀 더 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제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 자체가 무거워서 잘 안 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코스피에 대한 강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인이 우량주를 저평가된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5만 원짜리 기업이 하루에도 4%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매수를 끌어올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시장에 부각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는 44만 7천 원에서 네. 이제 45만 5천 원 지금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0만 원까지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방향성 지켜보면서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하는 4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전참투 하면서 이렇게 종목의 비용이 가격 전략? 이렇게 가장 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목표가가- 40만 원, 50만 원, NC소프트처럼 대형 종목이 있는 것도 처음 봐갖고 오랜만에 가격 전략하는데 아까도 4만 원이 어제 나올 뻔하다가 44만 7천 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NC소프트 이야기를 저는 또 궁금한 것은 사실 1년째 이제 불매 운동으로 시작해서 투심이 너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의
거기에 이어서 최희진 님이 지금 댓글창에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격이 낮다는 것 빼고는 게임주가 오른다는 이유가 생각이 잘 안 들어요라고 좀 안 좋게 일단은 게임주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이 없진 않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실지.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꺾인 게 게임주고 게임주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혔던 그런 맞습니다. 종목이라서 그게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게 충분히 게임주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고 게임주가 수급이 굉장히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기회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금 게임법에 대한 통과가 되면서 지금 P2E 서비스라든지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이 되냐 마냐 여기에 대한 좀 언급도 앞으로도 계속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금 흐름은 좋은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도 이제 거의 뭐 끝물이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도 SM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 잡자마자 바로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투자 심리 많이 위축이 되고 있지만 네. 그게 한순간에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강한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 조금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강한 개인들의 수급과 기관 외인에 대한 수급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이제 가벼운 종목들보다 약간 호가에 대한 털림이나 아니면은 시세 같은 그런 인위적인 움직임 없이 기업의 이제 좀 가치만큼 잘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NC소프트 이야기 맞습니다.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황태규 교수님의 나무가 들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데니리님께서 네. 나무가는 식목일 전날에 팔았어서 크크크크크 하면서 카메라 모듈이 맞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맞죠? 카메라 예, 모듈 중.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나무가 3분 동안 설명 들어보면서 가격 전략 함께 할게요. 자, 일단 나무가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큰 구간을 한번 지나서 이제 눌림목이 왔고 바닥짜지 다지기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게임주 역시도 그렇다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 메타가 발현이 되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메타라는 이 기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기업 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메타로 이제 움직이는 플러스 이제 AI까지 이제 같이 가상 인간까지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를 했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게임주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자, 나무가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모듈, 3D 깊이 인식 카메라 모듈 제조 및 판매입니다. 결국 카메라 모듈을 제조를 하는데 3D 스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반의 IT 기기, 드론, 자동차, 로봇 업체에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테마에 모두 다 걸려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중요한 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99%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호전적인 부분이 있으나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7% 약간의 소폭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미 흑자 전환 그리고 당기순이 흑자 전환 대부분의 이런 그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이 삼성발이 있기 때문에 삼성 매출에 대해서 조금씩은 같이 동향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사업 다각화로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드론이나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에 모듈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원포인트는 뭐냐면 얼마 전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애플에서 가상현실 VR 이거를 좀 접고 증강현실 AR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겠다 이렇게 말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MR 헤드셋 다시 얘기해서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손동작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그런 기능이 있는 MR 헤드셋을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개발자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iOS 16을 발표하고 M2 신형 칩을 이제 탑재한 애플 제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MR 헤드셋에 대한 부분을 일부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6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헤드셋 전용 소프트웨어 리얼리티도 역시 개발 중이고 헤드셋용 아이폰 앱까지도 이미 출시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구글이나 삼성 같은 경우도 AR 사업을
시제품을 공개하고 출시할 계획이 있죠. 물론 메타버스 엮어서 그런 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자, 선절가 11,000원 잡아주시고 목표가 13,000원에서 13,500원인데 네,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매수가 11,500원에서 11,7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는 AR, 메타버스, 카메라 모듈 다 로봇,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네. 장난 아니네요. 거기에 공통된 게 다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보고 움직이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를 본다면은 사실 핸드폰 출하량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핸드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서만 매출 구조가 잡혀 있었지만 네. 이제는 산업 구조가 조금씩 이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신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 드림텍 같이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드림텍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뭐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드림텍의 현재 차트 모습을 뭐 개인적으로 보신다면 대바닥의 흐름을 이미 잡고 상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로 드림텍하고 나무가를 같이 봐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애플 VR 기기가 곧 출시한다는 이슈가 있나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가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같이 올라갔었죠. 아, 그래서 오늘장에서 예. 굉장히 강했구나. 나무가도 그쪽에 관해서 연결해서 좀 지어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를 박스권 돌파하고 지금 슈팅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 국면으로 한번 들어가 줘야 돼요. 이미 자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고 바로 움직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가 정말 나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옆에서 있잖아요. 80몇 퍼센트 수익률 딱 나오니까 몇 퍼센트 갈 것 같습니다 하는데 신뢰감이 빡 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나무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김민성 고수님의 종목이죠. 현대차 저 들어보도록 제일 기대됩니다. 합니다. 이거 아주 뜨거운 감자 아닌가요? 예. 그죠? 네, 그럼 3분 동안 가격 전략과 함께 현대차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미국 바이든이 현대차를 이제 기업 방문을 하는데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기업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가 안보와 이제 경제에 대한 사이클이 좀 중요하게 한미 동맹에 대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지금 UAM, 원자력 발전 뭐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UAM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기차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아주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지아 전기차 공장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에 대한 인프라를 형성을 하는데 이게 현대차 쪽으로도 기업 성장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미국 경제 시장에 대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로 협의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리스크가 있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에 대한 차량의 판매가 호조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준수하게 실적을 방어를 하면서 이제 뭐 어닝 쇼크라든지 이런 거를 다 피해갔던 그런 우량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인프라까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지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도 황태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로 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에서도 히토류를 직접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준비가 돼서 잘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현대차는 현대차 개별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장비의 주 원료로 들어가는 히토류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이 좀 독보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점으로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성장 모멘텀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시장의 인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량주지만 앞으로 대한 더 추가적인 성장까지 갖고 있는 성장주다라고 해서 이제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성까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8만 3천 원에서 18만 7천 원 사이로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잡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7만 7천 원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매수가 18만 3천 원에서 18만 7천 원,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7만 7천 원입니다. 오늘 두 종목 다 가격이 너무 커요. 10만 원짜리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오늘 현대차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현대차 둘 다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둘 다 이제 좀 급변하게 시세가 좀 변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목을 담아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성호 아나운서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침에 연락을 할 때도 네. 오늘 제가 이제 우선권을 뺏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수 아나운서의 고려 산업이 더 강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우선권을 갖고 갑니다. 우선권이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종목 편입을 할 텐데 자 일단 금강철강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고강현 매니저와 동일하게 손절가도 1,500원 라인에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 오늘 페노션과 피플바이오를 편출하겠습니다. 오, 네. 페노션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더 좋은 종목 얻으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와 NC소프트를 편입하겠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가나요? 네. NC소프트도 가져가네요? 네, 오늘 현대차도 3개 다 갖고 오고 싶었는데 포트 뺄 종목이 없어가지고요. 다행이다. 네. 그러면 제가 현대차를 또 낼름 가져가야죠. 그럼요. 현대차 무조건 가지고 가고 네. 편출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산업은 목표가 8,500원, 익절가 7,500원으로 이제 매니저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가 따라간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두 분의 무료 방송들 이제 안내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황태규 매니저님, 샵 2034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샵 2034 황태규 눌러주시면 소통방으로 입장이 되십니다. 실시간 뉴스 정보 장전을 말씀드리고 섹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장중에 스팟 뉴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네이버 밴드에 MBN 골드 황태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그쪽에는 이제 시황 분석 그리고 장후 무료 방송했던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업로드 그리고 다시 보기 업로드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주 정도의 흐름 동안에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는 섹터와 그에 따른 종목들까지 분석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들어와 보셔서 게시되어 있는 것들 모두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2034와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황사부 말고 황대감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어떻게 보내셔도 그건 아마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황사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민성 교수님은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10시 반에 이제 이번 주 스케줄과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증시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투자 포인트를 잡는 그런 시간을 하기 위해서 10시 반에 유튜브랑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네이버 밴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 체크를 못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해서 계속해서 정보성 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MBN골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가입하시고 밴드를 통해서도 무료 방송 링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이버 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성호 아나운서 가서 배울 의향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또 참가해서 오늘 뒤에 뉴욕을 안 가기 때문에 오늘 두 분 거 모두 좀 참석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불금일수록 저는 불금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를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 오늘 불금에 불태우면서 하얗게 불태워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매니저분의 네. 샵 2034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